이야, 이건 너무 치열한 거 아닌가요? 기아가 EV 데이를 열고 중저가 전기차 3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최저 3천만원대 전기차도 있어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랑 동시에 KGM에서도 가격이나 호재가 나왔습니다. KGM은 최근에 출시한 토레스 전기차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저렴한 전기차 경쟁이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와 KGM의 전기차 관련 소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우선 기아부터 볼까요?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아무래도 저렴한 전기차가 공개된다고 해서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 최저 3천만원대 중저가 전기차 3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중형급 이상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이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라인업도 그렇고 기아의 EV 라인업도 그렇고 모두 중형 아니면 대형급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기아가 레이 전기차를 공개했는데 얘는 EV 브랜드 라인업은 아니니까요. 이번 EV 데이가 의미 있는 게 3천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부터 1억원대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풀 라인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공개한 건 차세대 전기차 3종인데 준중형 SUV인 EV5는 국내 최초로 공개된 거고요. 중소형 세단인 EV4 콘셉트, 그리고 중소형 SUV인 EV3 콘셉트는 세계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출시되는 게 EV3입니다. 생각보다 출시 시기도 빠릅니다.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일 텐데 최저 4,680만원부터 최고 6,69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4,680만원짜리는 EV3가 될 거고, 기아가 지금까지 출시한 EV 라인업 전기차 중에 가장 저렴한 겁니다.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3천만원 중반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세 종의 전기차를 출시한 뒤로는 엔트리 모델인 EV1과 EV2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가격대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만원 초반이 되는 거니까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원 초반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차들인 거죠. 기아가 전기차 풀 라인업을 공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진입장벽이 낮은 보급형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상승을 위한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아가 사활을 건 EV9이 4개월 동안 4,200대밖에 안 팔렸잖아요. 기아 주력 차종들하고 비교하면 한 달 판매량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애초에 이 정도 가격대의 차들은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차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EV 데이에서 중저가 라인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도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막 엄청나게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EV3 정도면 내연기관차처럼 실구매 가격이 2천만원 중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셀토스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지금 발표된 가격보다 전체적으로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같은 날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토레스 전기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는 소식인데 이건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죠. 정부가 전기차 할인 보조금을 시행했는데 토레스 전기차는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 가격을 낮춰버려서 할인 보조금을 못 받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존 660만원이었던 환경부 보조금이 695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시기로 따져보면 KGM이 토레스 전기차를 출시한 게 할인 보조금 정책 발표 5일 전이었습니다. 사전계약 가격보다 200만원을 내려서 출시했는데 정작 시행 전에 가격을 내린 거라서 할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뻔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토레스 전기차는 특히나 가격을 강조하는 차이기도 해서 KGM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할인 보조금 정책은 가격 발표 시점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토레스 전기차도 할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덕에 토레스 전기차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3천만원 중반, 지자체 보조금이 많은 곳에서는 2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이걸 강조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체급으로는 EV5와 경쟁하고 가격은 EV3와 경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내년만 봐도 상당하거든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고 제조사끼리의 경쟁이 가격 경쟁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역할은 뭐라고 했나요? 단순히 구매 촉진만을 위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표면적 목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기차 가격 견제 역할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없이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다른 나라처럼 구매 보조금 정책은 확 줄여버리고 충전기나 정비 인프라 보조금 쪽으로 키워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평균 가격이 안 잡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왜? 꼭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업 간 경쟁이 가격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컨대 테슬라가 3천만 원대로 나와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랑 KGM은 가만히 있겠어요? 수요가 싹 다 테슬라로 몰리는데 당연히 가격을 비슷하게 내놓거나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역할 덕분이라기보다 기업 간 경쟁이 가격 경쟁을 부추겼고, 그래서 가격 정상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도 이번에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것 같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번 EV데이 행사가 중저가 모델에 초점을 많이 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 한 달간 우리는 두 가지 증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EV9인데 아무리 전기차라 해도 가격이 비싸고 플래그십 모델급이면 점유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로 치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는 K9보다 G80이 잘 팔리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플래그십 모델급으로 가면 차의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도 보기 때문에 기아보다는 제네시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EV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라고 해서 잠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EV9도 7천만 원이 넘는 기아입니다. 제네시스가 아닌 이상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대하기는 힘든 조건이고, 초반에는 품질 이슈로 인한 리콜, 그에 따른 출고 지연도 있었고 여러모로 걸림돌이 좀 많았던 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든 기아든 전기차 점유율 상승이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차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걸 또 테슬라가 증명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중국 LFP 배터리 탑재 모델을 저가형 모델로 추가해버리면서 모델 Y를 4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8월에 431대가 팔렸던 차가 저가형 모델이 추가되자마자 9월 판매량이 4206대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한 달 만에 10배가 오른 거고, 현대기아차 주력 전기차 판매량을 다 합쳐도 한 달 기준 판매량이 훨씬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는 저렴해야 잘 팔린다, 테슬라는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했다, 테슬라는 잘 팔린다, 3단 논법이 드디어 증명된 거죠. 사실 이 덕에 다른 국내 브랜드들도 편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산 LFP 배터리를 넣어도 사람들이 살까? 이런 불신과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KGM이나 기아보다도 테슬라가 먼저 증명해 버린 거라서 오히려 국내 브랜드들도 저렴한 전기차를 더 편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거죠. LFP 배터리도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기업이 배터리로는 가격 경쟁력을 실현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중국산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을 잡고, 그동안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 가격 경쟁을 실현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품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든다. 이게 큰 그림이자 목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공산품들처럼 중국 생산이나 중국 부품의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된 이상 당분간은 한국형 소형 전기차 내지는 저렴한 전기차가 굉장히 활발하게 출시될 거라는 겁니다. 왜 한국형 전기차로 표현한 거냐면, 그동안에는 저렴한 전기차 하면 중국산 전기차를 떠올렸습니다. 중국 전기차 중에 소형 전기차들은 무조건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브랜드 스스로 이 기대를 깨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프리미엄 바람이 들어서 아직 글로벌 진출도 제대로 못한 차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심지어 저가형 전기차라고 기대했던 소형 전기차들도 굳이 이 돈 주고 왜 사야 하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단 말이죠.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가격 때문에 기대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브랜드끼리의 경쟁으로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브랜드가 저렴한 전기차 시장을 자체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현대기아차 그리고 KGM까지 이 경쟁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장 기아는 EV 모델들을 풀 라인업으로 구축하면서 EV3부터 EV5까지, 그리고 그 뒤로는 EV1과 EV2도 출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KGM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토레스 전기차 이후로 토레스 픽업 트럭이 있고 KR10도 순수 전기 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캐스퍼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전기차를 빨리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승자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거죠. 기다린 대신 전기차 평균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선택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거나 기다린 사람들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만 해도 너무 많아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에 따른 인프라 공급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지까지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